물난리의 선거운동 중단, 전국적으로 지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이슈부터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경진 의원님. 예.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물난리 관리, 상황 관리하는 게 상당히 시급한 상황일 텐데 네. 그와 함께 또 더불어민주당 오는 29일 전당대회 앞두고 전국 순회를 지금 후보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좀 논란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호남에서 물난리가 났는데 네. 여기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론 취소가 됐지만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가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런 걸로 좀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나 네네. 아니면 민주당에 상당히 우호적인 단체의 인사들하고 아마 저녁 약속이 돼 있는데 네네. 그 자리에 김종민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면서 아마 건배 제의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사진에 찍혔는데 어쨌든 이게 6일 저녁에 이제 그 술자리가 있었는데 6일 낮 시간부터 사실은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 많은 폭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폭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계속된 논란에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원래 폭우가 예고돼 있다는 거는 폭우가 왔을 때 폭우라는 걸 알지. 네. 그 전에는 이게 뭐 얼마나 폭우가 올지를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뭐 폭우에 대비한 행동을 한다는 건 이제 그런 뭐 우리가 폭우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는 거 정도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뭐 다 집에 앉아 있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의도적인 저는 잘못된 보도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식사자리가 아니고 그 청국장집에서 식사한 거예요. 역식 암전을 자리였다? 하신 건데 네. 맥주 한 잔 이상을 한 분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냥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건배 제의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다. 또 한편으로서는 뭐 작은 일로 언론이 트집을 잡은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국회의원 자리가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리고 본인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눈총을 또 보는 자리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제 전남 광주 지역이 굉장히 많은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예. 물론 이제 그 당일이 아니고 그 전에 이른바 이제 이 전당대 대의원대 합동연설을 위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덕담을 하러 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폭우가 쏟아지던 그 당시에 현장에서 술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구설수에 올랐다고 한다면 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저렇게 뭐 그냥 또 언론에 대고 뭐 허위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적당히 해명을 저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해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8일, 9일, 토요일, 일요일로 예정된 오히려 합동연설에는 취소가 됐고 그리고 금요일 날이 폭우가 많이 왔는데 목요일 날 본인은 가서 식사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납득될 만한 이야기를 또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본래 억울한 자리입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는 네. 저 정도는 충분히 받아 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전당대회에 더 당당하게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논란, 정치인들의 논란 과거에도 있었죠. 2005년 당시에는 당시 이해찬 총리 집중호우 기간 제주도에서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이듬해죠. 2006년에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 수해 지역인 강원도 정선에서 골프를 쳤다가 결국 당에서 제명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김경진 의원님, 이런 물난리, 자연재해 때는 정말 정치인들 정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때보다 특히 더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 또 가령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당시 이제 경기도당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뭐 이렇게 직책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서민들의 삶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이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세심하게 또 기상 상황이 조금 이상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대형 어떤 재해가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지역구 쫓아가고 이 재해가 있을 법한 데서 좀 이렇게 잘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저 김종민 의원 그 사태도 현장에서 뭐 술을 많이 먹었냐 안 먹었냐 또는 뭐 예정된 식사 자리였냐 아니냐. 그걸 들어보면 김종민 의원 말로서는 그냥 이해할 만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산사태라든지 또 침수 피해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좀 많은 조심을 하고 특히 민생을 좀 세심하게 보살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네. 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각종 논란들도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수회 기간 동안에는 전당대회와 관련된 행사들을 일정 부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도 주말 광주와 전남, 전북 대의원대회를 모두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의 전당대회도 가능한 한 수해 복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에 이어서 수해 상황까지 연달아 악재가 겹쳐서 전당대회라는 큰 민주당 내의 행사에서 좀 주목도가 떨어지고 흥행에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몇 가지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만 전당대회가 이제 어차피 대세가 정해져 있다는 또 여론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전당대회가 흥행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당대회를 예전처럼 뭐 체육관이라든지 대형 밀집 시설을 빌려서 네. 으쌰으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응원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전국 순회하는 합동연설에도 대의원들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열기도 많이 죽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건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을 순회하는 곳곳에 또 그 비가 오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이 전당대회의 이 열기를 모으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는 코로나 플러스 이 장마에 많은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심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또 태풍이 와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치고 농경지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 피해가 있으면요. 일단 제일 먼저 하늘 탓을 합니다만 두 번째는 나라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민심입니다. 네. 예전에 왕조 시대는 다 임금 탓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이 장마 피해로 인한 이 국민들의 짜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결합이 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민심 때문일까요? 더더욱이 또 컨벤션 효과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이게 오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래통합당과 0.5%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안에 그러니까 누가 앞서고 있다 뒤지고 있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붙었거든요. 이제 지지율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사회 모든 것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겹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사실 21대 국회 개원할 때부터 민주당이 그냥 혼자 치고 나가서 원 구성 그냥 혼자 알아서 예, 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관련 법안이라든지 여러 법안 통과할 때 야당들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법안 공포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군사 작전하듯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보면. 예. 이제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러나 저러나 집권 여당이 그냥 알아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상황이고 예. 특히 워낙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집권 여당은 전체적으로 조금 가해자다. 네. 그다음에 야당은 조금 피해자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감싸주고 좀 쪼닥거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엄마 같은 마음이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집권 여당은 조금만 오만하게 보이고 조금만 건방지게 보이면 지지도가 구조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 네네. 여당 내부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특히 그러다 보니까 가령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검찰총장 때리는 것이 이 국민들 민심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지금 거의 아슬아슬하게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붙었는데 예, 예. 아마 저게 역전당하고 추월당하는 것 그렇게 시간이 길지 이게 그냥 뭐 네. 단시간 내에 아마 그렇게 예, 예. 변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좀더 겸손한 자세 뭔가 좀 사람들하고 수없이 많이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지지율 변화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은 저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여당의 이제 오만함이 가장 크게 밑바닥에 있다고 봅니다. 예. 국회 개원 단독으로 했고 상임위원장 독식하고요. 입법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야당을 배제하고 있다 일방통행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당이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됐느냐. 예. 야당이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나 지난 총선 때 압도적으로 거대 여당에 멀어졌던 이 스윙보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들이었습니다. 네. 수도권의 중도층은 되게 30, 40대 분들인데 이분들이 통합당에 대한 비호감 플러스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를 실어서 표를 많이 몰아줬는데 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경제 침체라고 하는 이 악재가 계속 구조화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30, 40대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집을 네. 살 수 있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벌어지는 거 아닌가? 집값은 계속 뛰고 있고 부동산 대책은 정말 집값만 올리는 대책이 되는 것이니까 네. 아마도 통합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었던 수도권의 30, 40대 중도층들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마음을 좀 돌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 이제 수혜가 또 겹쳐 있고 네. 또 야당이 또 뭐 부정적인 측면을 잘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원내 투쟁에 일임을 하고 장애로 나가지 않고 그래도 끌려가는 모습들 계속 보여줌으로써 야당이 일종의 힘없는 야당이구나 이런 좀 치근함까지도 같이 겹쳐지면서 봉합적으로 아마 이 지지도 추이가 역전되는 양상까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물난리 속 정치인들의 술자리 논란 그리고 격차가 최소로 좁혀진 정당별 지지율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